혹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체크법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20개 정도 항목을 체크를 해서 네. 4개 정도 이해하면은 그래도 건강한데 아, 네. 4개 이해하면? 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아. 15개 이상이면은 진짜 병원 가서 한번 입원해야 예, 체크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갑시다. 20개까지는 못하고 몇 네. 개만 저희가 한번 네. 저희가 네네. OX판을 드렸거든요. OX판을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를 한번 좀 좋습니다. 저희가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총 20문항 중에 그러면은 몇 개에 따라서 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4개 이하면은 건강한데 4개 네. 이해하면. 10개,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고. 4분의 3인 15개가 넘어가면 이제 정말 건강 체크해보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모든 항목에 거의 해당되는 거니까. 네. 일단 그러면 몇 개 정도 나왔는지 병원 가야요. 문영희 권사님은 올백 맞으셨고 예. 전서영 권사님은 몇 몇 개? 개 나오죠? 하나요. 운동. 하나. 아,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되고. 3분의 2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몇 개 정도? 저는 하나요. 하나요? 예, 막 비교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그분하고 나하고만 문제가 심각하고만 보니까. 우리 바로 병원에 가야 되려나 봐. 끝나고. 저도 뭐 해봤더니 한 선생님 2개? 저도 한 2개 정도 나오고. 저도 뭐 5개 이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분이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붉은 계열 입으신 분들은 빨리 붉은 계열. 예, 빨리 예. 입원하기도 그러니까- 요즘 어려우니까 빨리 연락을 네.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런 설문이나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난 괜찮겠지 아. 생각하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일보 직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면 멈칫하고 다른 좋은 길로 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셔서 건강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자기 건강, 면역력 오늘 체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내 상태 어디가 안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영민 권사님부터 붉은 계열 2분이 좀 올백 궁금하신 게 맞은 많을 거예요. 올백 맞은 사람으로서. 네, 궁금하셨던 네.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한번 네네네. 아니 여쭤보시겠어요? 유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이게 산전수전 막 살고 막 이렇게 막 살면서 이게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암의 원인이 음식이 30%고 담배가 30%고 유전이 5%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위암이어서 내가 위암된다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보다는 가족력에 대한 좀 불리함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냐와 마찬가지고 유전은 연구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쌍둥이들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유전적으로. 자, 그럼 똑같은 질병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연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있고 다만 쥐 실험을 했는데 네. 캔디다 균이라고 곰팡이 균이 있어요. 네네. 그 균의 면역력이 생긴 쥐가 그 다음 세대에 그 면역력을 물려주더라. 그러니까 이런 유전은 있다고는 봐야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후천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후천적으로. 되게 좋은데요? 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기관지가 워낙 예전부터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항상 가습기를 틀고 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등이 있다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눌러야 켜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스위치 온오프 이론인데 결국은 유전은 받았지만 내 그 스위치를 안 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용기를 얻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아버지를 닮아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걸릴 수 있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또 빨간불에 바로 못 미치시는 핑크불. 핑크불. 김창균 네. 집사님은 어떤 질문 있으세요? 그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 면역력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막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뭐 찬물 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뭐 그게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도 막 찬물로 자기는 이제 샤워를 냉수욕. 하는데 네, 네. 냉수욕이라고. 그걸 못 하거든요. 면역력이 높아집니까 그게?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예. 여름에 군불 뗀 데서 삼계탕 먹고 네. 겨울에는 오히려 냉수욕하고 이게 건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찬물에 샤워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어떤지 비교를 해봤더니 네. 찬물로 샤워를 하는 사람들의 결건율이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결건율이 29%나 낮아졌더라. 그래서 면역에 찬물로 샤워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물로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노르에페드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우리 몸에 열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찬물로 샤워할 때 우리 몸은 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아유 또 찬물로 해야 돼. 아유 진짜 아이 차가워 이러면서 나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이 집 물은 엄청 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짜 너무 짜. 얼음물이가 그 우리 김선 집사님 그 표정만 봐도 그냥 아이고 추워 이렇게 되는데. 네,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찬물로 해.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예. 체질적으로 몸이 너무 냉해서 차운 거가 힘든 사람들은 피해주는 게 좋죠. 그래요?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체질적으로 찬 게 안 맞는 체질은 심장마비 걸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선생님께는 스트레스 진짜 요 질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게 자체로 나쁜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를 아까 찬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원치 않는데 억지로 찬물로 목욕하시는 거는 아마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면역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받는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 보면 몸에 이게 시스템이 이 면역계통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래요. 그 아까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물질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와줘야 되고 그 호르몬이 나와야지 에너지도 올리고 열도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시 좀 이완이 돼야 되는데 네. 만성 스트레스는 이완될 기회가 없는 거죠.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세포 시스템이라든지 면역 시스템이 약하게 되고 오히려 이 코티졸 같은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쉽게 말하면 깔아먹게 되니까 근육도 약화되고 면역도 약화되고 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면역에 좋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이성희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올려야지 할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본다면요. 현재 그 미국에서는 그 의과대학, 뭐 존스 홉킨스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그 이런 데서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점점 더 많이 기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치유율이 높아지게 되고 또 발병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덕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